안녕하세요. 분석장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연구하거나 분석하려면, 예, 즉, 파이썬, 이 기술 분석이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파이썬의 수많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워크들 중에서 이 판다스는 흔히 말하는 넘파이, 사이킷런, 이 두 가지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삼벽이죠, 삼벽. 세 개의 벽을 이루는 그 세 개의 벽 중에 하나인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저 판다스를 이용해서 탐색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 탐색 분석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분석, 또 이제 제가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는 예측 분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데이터셋, 즉 어떤 데이터, 고객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좋은 점, 나쁜 점, 혹은 이상치, 특별치, 뭐 평균은 어떤지, 몇 개가 있는지, 뭐 좀 빈 것은 없는지, 데이터가 좀 누락된 건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진짜 원하는 결과적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탐색하는 분석, 이제 기본 이제 대부분 시장에서는 이제 탐색 분석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데이터 리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판다스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넘파이와 이제 사이클런 전에 이 판다스, 제가 말씀드린 이 판다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판다스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안 돼 있으시면, 자,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p3 install 판다스. 요렇게 입력하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저 프레임워크가 로컬에 깔려있지 않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2.7 버전, 파이썬 2.7 버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거 3 지우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엑셀 파일, 즉 제 데이터 셋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 쉬운 어떤 리스트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뭐 판다스 시리즈, 판다스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저 엑셀 파일, 저 불러온 엑셀 파일 있죠? 저 엑셀 파일을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양식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저 데이터 프레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컬럼과 로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가지를 미리 선언을 해놓고요. 선언해 놓은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정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데이터 프레임에 이 상품열이 있어요. 이 상품열을 검색해보고 이 열의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겁니다. 여기 보면 라면, 볶음밥, 상품이 나와 있네요. 카운트 11개고요. 유니크 11개입니다.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11개가 나올 거고요. 탑 과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프리퀀시는 1. 1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자가 왜 이렇게 탑으로 됐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요 기억 순차 배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정보로 넘어올게요. 가격도 똑같이 보는 건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카운트, 평균, 표준 편차,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25부터 75분위, 1, 2, 3, 4분위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25% 범주 안에 들려면 1,700원이어야 되고, 50%면 2,500원, 75%면 4,500원. 이런 값들을요,
제가 데이터 셋만 주면 알아서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과 이 상품에서 디스크립션, 예, 저 상품에서의 디스크립과 그다음에 이제 저 가격에서 디스크립은 둘이 이제 서로 달라요. 형태가 다른 이유는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텍스트 형태, 카테고리형 데이터입니다. 다 한글이죠. 예. 뭐 영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겁니다. 수치형이 아닌 겁니다. 카테고리 형태이라서. 근데 여기는 수치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값이 어떤 값보다 높고 낮음이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다양한 값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3,800원이고 이 평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표준 편차로 계산하시면 되죠. 예, 여기 보면 이제 3,800원에 평균이 이제 3,800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대체적으로 평균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비싼 축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 세 번째 평점을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상품의 평점을 보게 되면 11점, 3점, 11개, 3점, 그다음에 이제 1점, 1점, 2점, 3점, 3점, 7.5점. 예. 7점. 요렇게 이제 좀 기준이 잡아져 있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포부터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인데, 이 데이터를 특히 분석하시다 보면 사실 이런 수치들도 중요합니다만 귀찮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요, 이런 D타입이 데이터 타입, 뭐 디지털 타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여기 지금 저 데이터 타입을, 예, 이게 오브젝트가 있고 인트 64 있고 뭐 플롯 64가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저 값이 저 타입이 잘못돼 버리면, 예, 나중에는 정말 이제 굉장히 골아픈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이거 한번 잘못 건드리면요, 나중에 배열 이거 아닌데요? 이 값 주세요. 저 값 주세요. 아니요, 인트형만 넣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컴퓨터 앞에서 에러를 많이 겪게끔 만들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헤드. 이건 말 그대로 상위권에 있는 맨 처음 기술된 5가지의 이제 이 행렬을 최상위 5개만 보여달라고 이겁니다. 밑에 것도 있어요. 밑에 건 테일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를 해볼 거예요. 이 2가지는 적절한 예시로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컨트롤 할 때가 온 겁니다. 6번째 정보, 고객이 라면과 도시락을 구매했습니다. 총합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가격. 가격은, 이 결제 금액은 지금 0원입니다. 자, 얼마가 맞을까요? 저희는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뭐 알바를 한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가격들을 알바생들이 전부 알지는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천재가 아닌 이상 다 이 바코드를 찍기 마련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지금 한 11개니까 이렇게 제가 수작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수만 개, 데이터 분석 기본 수만 개거든요. 수만 개면 지금 제가 만든 이 형태가 아니라 수작업을 하게 되면 수만 개 중에 라면이랑 값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건 일일이 수작업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깔끔하게 4줄로 이제, 사실 뭐 이 부분도 필요 없기는 하지만, 예, 이것도 필요 없기는 해요. 필요 없기는 하지만 사실 저 3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로우 카운트 아까 우리가 만들었죠. 총 몇 줄이냐고. 이 배열이 11줄이죠, 데이터 프레임이. 그래서 행이 11줄입니다. 그래서 이 11줄을 그럼 돌릴 건데요. 11줄을 돌릴 때 이 상품이라는 이 컬럼, 이 열에서 라면이라는 값과 도시락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거 혹은 이게 있으면
그 값을 무조건 요 persist라는 변수에 더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까요? 저게 맞는지? 여기 지금 15,500원이 나왔어요. 35,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락이 아마 제 기억으로 12,000원일 겁니다. 예, 도시락 8번? 예, 12,000원이죠? 그러면 15,500원이 맞습니다. 예. 뭐 요거 포매팅 해놓은 거는 제가 그냥 보기 깔끔하게 만들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가격을 라면과 도시락 저 두 개를 집어서 더해 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판다스와 뭐 포문, 이프문을 활용해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산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다가 또 여러 가지 조건들, 필터를 걸 수 있겠죠. 뭐 날짜가 있으면은 날짜 대비 이번 달에 라면과 도시락 매출만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엑셀로도 했었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판다스, 파이썬으로 가져오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가져오고 나서 이런 탐색 데이터 분석은 엑셀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엑셀에서 일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적용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도 파이썬의 퍼포먼스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조금 더 무거운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 파이썬보다는 아무리 뭐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하더라도 이 파이썬보다는 뛰어난 퍼포먼스의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파이썬을 쓰는 게 좋죠. 물론 엑셀은 파이썬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하시기에 충분하실 겁니다. 그러나 파이썬 어렵지 않고요. 뭐 C나 자바를 공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파이썬을 공부하는 거라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분석 중에서 탐색 분석, 내 데이터가 어떻고 어떤 결과, 간단한 어떤 결과를 얻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이 파이썬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데이터를 사실 저는 이 모든 라인에서 요 세 영역이, 요 세 줄이 가장 주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다양한 가공을 할 수 있고 또 가공을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알게 되고 어떤 파생 변수들을 획득하게 되면서 새롭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미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간의 쪼개서 어떤 새로운 값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혹은 계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코드를 보시고 조금 더 테스트 데이터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특히 제가 이렇게 셀렉트 해놓은 요 세 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